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2002년 이후 17번 선거 모두 쇼였다. 투표함 대신 서버를 열어라. 이 충격적인 주장을 10년 넘게 거리에서 몸으로 외쳐온 사람이 있습니다. 삭발 8번, 단식 11일, 서울에서 거제 도보 행진 안정된 삶을 버리고 아스팔트 위에서 버텨온 남자 서버가 천창용 투쟁대장입니다. 천창용 투쟁대장은 그렇게 지지하던 이재명과 결별하고 지금은 그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저격수가 된 데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4.19 혁명은 부정선거에 맞선 고등학생, 대학생, 교수 등 당대 지식인의 분노와 용기가 만들어낸 역사적 전환점이었고 그 정신은 오늘날 헌법 전문에까지 명시돼 있다. 그러나 2002년을 전후로 대한민국 선거를 둘러싸고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부정선거라는 의혹의 그림자는 오랜 시간 사회 곳곳에 드리워져 왔다. 그럼에도 침묵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 생업과 안정을 뒤로한 채 오직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가치 하나를 붙들고 외로운 싸움에 나선 국민이다. 이들은 제도와 권력의 벽 앞에서 수차례 좌절을 겪으면서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트루스데일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온 이른바 참운동가 현장 영웅 아스팔트 전사들을 직접 찾아 나선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계기로 이 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는지 기록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묻는 기록입니다. 천창용 선관위 서버가국민운동본부 투쟁대장은 아스팔트 애국우파 진영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꼽힌다. 수많은 아스팔트 전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일찍,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꾸준히 열정적으로 부정선거 세력과 싸워온 투사 중에 투사이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선거정의 회복을 명분으로 거리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8차례의 삭발과 11일간의 단식, 고향인 경남 거제도에서 서울 광화문까지의 도보 행진을 감행하며 대한민국 선거는 이미 죽었다고 주장한다. 천창용 대장의 주장은 명확하다. 2002년 이후 23년간 치러진 17번의 대한민국 모든 선거가 전자개표기와 서버 조작으로 얼룩진 사기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날을 세운다. 과거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을 지지했으나 당내 부정 경선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섰으며 현재는 침묵하는 국민의힘 내부 세력에게도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의 투쟁은 여러 개인적인 희생을 동반했다. 민주당과 선관위 등의 잦은 고발로 전과자가 되었고 피선거권마저 박탈당했다. 고향인 거제도에서 환경운동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와 시민운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와 과정은 처음에는 거창한 이념보다는 내 집 앞의 문제, 즉 거제도 내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방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중앙 무대로 가야겠다고 결심했고 2013년 무렵부터 서울을 오가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활동하다 보니 지역 문제에 가려져 있던 기득권층의 각종 부정부패가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주류 언론들이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는 현실에 큰 분노를 느꼈고 자연스럽게 시민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다. 나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돕기 위해 파병 왔다가 귀화한 명나라 천만리 장군의 15대 후손이다. 내 안에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장군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믿는다. 그 기질 덕분에 거제도의 평범한 주민에서 서울 광화문의 투쟁가가 되어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것 같다. 과거 이재명의 열성 지지자 모임인 손가락 혁명군으로 활동을 했었다. 당시 이재명과의 인연은 놀랍겠지만 이재명이 먼저 나를 찾아왔다. 당시 나는 광화문 일대에서 사회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있었는데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은 SNS를 아주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며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활동가들을 찾고 있었다. 내 투쟁력과 활동을 눈여겨본 그가 어느 날 직접 연락을 해와서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니 함께 세상을 바꿔보자라며 직접 제안을 했다. 그 시기는 촛불 집회 국면이었고 이재명은 당시 그 누구보다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며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나 역시 그가 기득권을 타파하고 세상을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믿었다. 그 믿음 하나로 2017년 1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팬클럽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에 초대받아 지지 연설까지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가 사회 정의를 실현할 동지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렇게 지지하던 이재명과 결별하고 지금은 그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저격수가 된 데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부정선거라는 거대한 범죄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7년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은 그야말로 조작과 사기의 연속이었다.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특정 세력이 개입해 이재명 지지율을 5에서 10%대로 떨어뜨리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나를 포함한 수많은 지지자가 캠프와 이재명 본인에게 이건 명백한 조작이다. 싸워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사이다를 자처하던 이재명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입을 다물었다. 부정선거 세력과 싸우기는커녕 그 결과에 승복하며 그들과 한패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재명 역시 경기동부연합 등이 기획한 부정선거의 수혜자이자 공범이라는 사실을 그 배신감과 실망감이 나를 반이재명 투쟁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2002년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순간부터 죽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 제로였던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 때부터 지금의 정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선과 총선은 조작된 데이터의 결과물이다. 공직선거법상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를 불법적으로 도입해 전산을 조작하여 국민의 표심을 왜곡해왔다.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2020년 4.15 총선 직후에 벌어진 일들이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국 물류창고 20여 곳과 국정원 자원연구소 등에서 의문의 화재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나는 이것이 투표지와 서버 등 선거 조작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조직적인 방화라고 확신한다.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으며 선거 범죄를 연구하고 실행하는 사실상 상습 범죄 집단이나 다름없다. 12.3계엄은 독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평검사 시절부터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검찰총장은 물론 대통령의 취임에서도 거대 야당의 탄핵 협박과 내부의 적들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를 할 수 없었다. 계엄 당일 군 병력의 이동 경로를 보면 답이 나온다.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이 선관위 관악 청사와 수원 연수원에 투입됐다. 왜 그랬겠는가? 계엄 상황이라야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관위 서버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부정선거에 뿌리를 뽑으려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패해 대통령직에서 탄핵되고 구속돼 사형 구형까지 받는 처지가 됐지만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숭고한 결단이었다고 본다. 삭발과 단식 노숙 등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데 현재 생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안락했던 거제도 집을 뒤로하고 서울로 올라와 찜질방 지인의 집 차가운 아스팔트 위 천막을 전전하는 떠돌이 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다. 대법원이 법정 기한인 180일을 훌쩍 넘겨 4년 넘게 선거 무효 소송을 뭉개는 것을 보며 대법원과 선관위 앞 등에서 삭발만 8번을 했고 11일간 곡기를 끊는 단식 투쟁도 했다. 이재명의 실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5년간 투표권과 피선거권마저 박탈당했다. 내 손으로 투표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이 거리 위에서의 삶을 멈출 생각이 없다. 개인의 실수나 잘못은 용서할 수 있어도 5천만 국민이 주권을 도둑질하는 선거 사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헌정질서 유린이자 내란죄다.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총격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선과 악의 전쟁 한복판에 서 있다. 언론이 침묵하고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이 외면하더라도 누군가는 진실을 외쳐야 한다. 나는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유튜브와 SNS 그리고 거리에서 이 진실을 지속해서 알릴 것이다.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선거 시스템을 갈아엎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천창룡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12.3계엄으로 개몽돼 뒤늦게 거리로 나온 후배 애국 청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다. 청년단체들이 부정선거를 바로잡는 것과 윤호개인 취지와 운동에 동의한다면 애국 어른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장도 종종 와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그는 말합니다. 개인의 잘못은 용서할 수 있어도 국민 주권을 훔치는 선거 사기는 내란이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아스팔트 위에 서 있습니다. 투표함이 아니라 서버를 열어보자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민주주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 근간부터 다시 확인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